이 영상 만들면서 저의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터리 20살 피도 안 마른 그 시절에 권 팀장을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이걸 안 한 게 후회가 진짜 참 많이 되네요. 그때부터 이 세 가지만 죽어라 팠어도 지금 좀 유튜브 안 하고 제주도에서 별장 짓고 유유자적하게 낚시하면서 살고 있었을 텐데, 꿈을 찾자, 독서를 많이 하자, 사람을 많이 만나자, 이런 지금 당장에도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소리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이룬 게 아무것도 없거나 20대 초반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초현실적인 이 세 가지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에 제 손모가지 겁니다. 지난주에 제 두 번째 법인사업체의 첫 신입사원 면접을 봤어요. 예상 모집 인원보다 한 10배 가까운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살도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파릇파릇한 그분들을 보면서 면접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나이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이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중소기업, 대기업 직장에 최소한 1년씩 다녀보기. 아니 뭔 사업교육하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라고 해요. 이거 어불성설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첫 번째 아쉬움입니다. 바로 지난주 신규 법인에서 직원 채용도 해보고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어떤 일을 위임할까, 창업과 관련된 외국 서적이 흔히 나오는 시스템, 과연 한 사람이 아닌 앞으로 더 들어올 직원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까, 위임을 넘어서 어떤 식으로 회사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게 동기부여시킬까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는 요즘이에요. 그런데 제가 4대 보험을 떼면서 회사 안에서만 일하는 직원이 되어본 경험이 없으니 아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하나 맨땅에 헤딩하면서 부딪혀야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스타트업, 대기업, 직원이 10명이 넘어가는 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체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인 기업과 직원이 있는 기업은 해보니까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다니면 허송세월이 되겠지만 단순히 직무를 배운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래의 마인드셋을 탑재하고 직장을 다니면 얻어가는 게 100배는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직원들이 나태해지는 시점에 A의 문화를 도입했더니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두 번째, 매출이 줄어드는 타이밍에 B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니 업무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업무 외적으로도 회사를 다니면서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걸 사장으로서 여러가지 테스팅을 하면 전부 다 돈, 비용이고 이게 예상대로 효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돈 받는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직원의 입장으로 위와 같은 기업 내의 상황을 관망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개꿀입니까?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20살인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이분들이 저에게 사업이나 마케팅을 배워보고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이것저것 해보는 모습을 보면 뭐랄까 기특하지만 내가 저 때였다면 특성이 다른 중소기업과 대기업 1년씩만 딱 다녀봤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가로 길게 보자면 수십 년 중에 1년, 2년밖에 안 돼요. 이 1년, 2년의 유무에 따라 사업가로서의 그릇이 커진 채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소, 대기업 각각의 회사에 다니는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대기업의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자신이 건의한 아이디어가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고, 대신에 중소기업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이즈가 작은 대신 대기업과는 정반대로 나라는 한 사람이 관여하는 일이 많다 보니 학습할 수 있는 폭이 비약적으로 넓겠죠. 각각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정말 이제 아무 리스크도 없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예요. 이 메리트는 진짜 엄청나요. 그렇다면 직원으로 아무 직무나 하면 될까요? 사업가가 될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무조건 판매하는 직업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마케터나 제가 과거에 했었던 영업사원, 제가 영업사원 할 때는 진짜 마이웨이로 하나라도 계약을 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기업의 구조보다는 세일즈 자체만을 바라보고 일했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이라면 다루는 아이템도 다양할 테니 굳이 여러 곳에서 업종을 바꿔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판매라는 건 진짜 원리가 통용되기에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파는지,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파는지 그 규모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면서 시야를 넓히는 시기를 각각 1년씩, 최소한 2년은 꼭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간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경영이라는 파트를 이해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될 초격차 4번째 인생책 리뷰를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이 모든 꿀팁을 가장 빠르게 얻어가시려면 여기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SNS에 대한 공부.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핸드폰 잠금하면 풀고 인스타, 유튜브로 바로 터치하는 중독자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피드를 확인하고 알고리즘에 파묻혀서 2시간, 3시간 순삭이 되죠. 네, 맞습니다. 제 20살 때 이야기입니다. 맨날 시도 때도 없이 페이스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기억이 나는 게 이때는 진짜 미친듯이 페이스북이 핫했어요. 지금은 많이들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지만 페북 페이지, 이게 특히 광기를 일으키던 시기였습니다. 재밌거나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지인들을 여러 명 태그하면서 바이럴로 무한정으로 퍼져나가는 센세이션한 그런 마케팅 방식이라 그때 만 단위 구독자 페이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진짜 떼돈을 벌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단지 콘텐츠의 소비자로서만 SNS를 이용했었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이 SNS를 다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SNS는 공짜로 대중심리를 파악하기에 진짜 유용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온라인 세상으로 전환되었기에 이것만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곧 판매도 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쉬움도 마찬가지로 그냥 SNS를 보는 게 아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학습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래서부터는 제가 그때의 아쉬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하고 있는 SNS를 보는 습관이니 여기서부터는 따라해보셔도 진짜 큰 도움이 될 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모두 다 통용되는 학습법입니다. 평균 조회 시간, 평균 지속 시간 이러한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셋 다 공통적으로 공감 또는 좋아요라는 지표를 우리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SNS 속에서 무언가를 볼 때 첫 번째, 저 사람은 저런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결과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 목적을 추론. 두 번째, 좋아요나 공감을 바탕으로 컨셉이 잘 먹히는 건 어떤 콘텐츠인지 대중심리를 파악. 그냥 별거 없이 이 두 가지만 한 10초 정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SNS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노하우를 통해 SNS로 추후에 마케팅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퍼스널 브랜딩으로도 큰 활용이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SNS를 보는 사람과 태평하게 킬링타임 하는 사람은 몇 년 후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예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를 토대로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 지식을 토대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한 번씩은 다 채널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방구석 학자가 되어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누워있지 않기. 인간은 자고로 나태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쉬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5분만 10분만 결국 누워있는 게 저는 나태함의 끝이라 생각하고 이것만 안 하더라도 인간은 적응과 진화의 동물이기에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눕지만 않는다면. 저 20살 때는 평일에 학교 끝나고 집 와서 누워있고 주말에는 약속 없으면 한없이 퍼져서 누워있고 부모님이 청소하느라 깨우면 그게 그렇게 귀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누워있는 게 뭐가 좋다고. 차라리 이 시간에 술이라도 마시면서 사람들을 좀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죠.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이렇지 않은 습관들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제 지인 중에 헬스 트레이너로 몸이 진짜 좋은 분이 한 명 있는데 같이 술 마시고 다음날 분명 둘 다 피곤한 상황에서 저는 늦잠을 자고 이 형님은 운동을 하거나 돌아다녀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컨디션이 나빠졌으니 분명 피곤하고 힘들 텐데 이건 개인적으로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눕다 보면 이것도 중독이 돼요. 그리고 나의 세상이 점점 좁아져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면 주말에 한강 가서 바람 쐬는 건 진짜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강 보러 가는 게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동네 밖을 벗어나는 게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건 피곤의 개념이 아닌 중독의 개념이에요. 모두들 침대, 소파에서 일어납시다. 저도 이 영상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꿔보려고요. 눕지 않기. 이 영상 만들려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첫 번째 취업해보기, 두 번째 SNS 공부하기, 세 번째 안 눕기.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착실하게 지켜도 지금보다 10배는 빠르게 성장하고 이 성장의 수입으로 직결할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20대로 돌아간다면 뭘 할 건가요?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의 하루 끝에 5분이라도 고민해보셔도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